함께하는 김정희 문화예술 힐링교육원의 원장 김연미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부팀장님 말씀 따라 정말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이런 걸 겪으면서 정말 힘드시죠. 저도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우울증이 올 지경이거든요. 우리가 상반기에 5월에 여기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실내에서 못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했는데도 나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봄에 굉장히 햇살도 좋았고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좋은 그야말로 문화 공간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 모셔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의 끼를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게 너무 코로나가 오래돼서 진짜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잡히죠. 그래도 금방 끝나겠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인규 박사님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벗어도 될까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안 벗어도 될까요? 마스크는 뭐다 써있으니까 야외를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오셨던 분 네. 손만 들어오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자, 오늘은 좀 추우니까 추위도 좀 잊을 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춥다고 느껴지시는 분 손만 들어오십시오. 추우신 분. 추워요? 자, 추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넓으니까 제 강의 시간만큼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추우시면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신발 신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춥게 되면 치면 안 돼. 지금부터 추우면 안 되니까 춥지 않고 금방 땀나게 해드릴게요. 자, 추우신 분만 먼저 따라합니다. 추우신 분만 좀 이따 이제 하는 건데, 자, 추우신 분만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자, 그대로 엉덩이 주저앉듯이 의자에 앉듯이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신 상체는 수직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만히. 자, 이걸 무슨 자세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마 자세. 지금 하고 있는 자세가 조금 힘들면 좀 위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다 좀 괜찮다?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는 허벅지가 꿀벅지다. 그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만약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다시 또 한 가지는 발 뒤꿈치를 들고 한껏 듭니다. 이렇게 양발 다. 아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제 이야기가 좀 귀퉁으로 들린다. 그럼 코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추운 거보다 나은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괜히 여기 오늘 행사 왔다 감기 걸려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전반기에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좀 조금은 좀 다르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다. 코로나19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팬데믹 현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이러스인데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흔히 얘기하는 그거를 다시 제일 쉬운 말로 이것도 한자긴 한데 기침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감기예요, 감기. 다 같이 코로나19는 무엇이다? 감기입니다. 그래서 감기 질환을 호흡기 질환이라 그러죠. 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뭐라 그러죠?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왜 서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우선 코로나19는 무엇이다? 감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기. 기마 자세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냥 안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감기예요. 자, 감기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감기 가지고 난리 법석들을 떨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분 내지 두 분 있으면 잘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지금 그 세대가 아니라도 옛날에 한번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도 감기가 자주 왔죠.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감기가 왔으면 보통 며칠 만에 감기를 이겼다 그때?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3일이 3일. 감기가 옛날에 3일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3일이 아니라 30일을 넘어가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요것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에 감기가 왔다 기침을 할까 안 할까? 기침합니다. 그럼 기침을 이해하시면 돼요. 기침을 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럼 기침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걸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걸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침 한번 연습. 마스크 썼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기침 시작. 이게 뭐예요? 기침.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이 기침은 누가 시키는 걸까요? 내 몸이. 네? 내 몸이. 다시 누가 시키는 걸까? 내 몸. 아니야. 네. 그렇지. 네. 앞에 누가 내라 이리 오세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기침은 누가 시키고 있다? 네. 안 나. 그럼 또 있어요 이제. 기침이 시키는 게 있는데 또 있습니다. 감기가 올 때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재채기. 네? 재채기. 그게 그거지. 또 다른 거. 그렇지. 콧물 저 분홍색 옷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콧물이에요. 자, 요 대목을 생각합시다. 요즘에 감기가 오면 콧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자,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콧물이 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그래서 형한테 물려받은 검정 교복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콧물을 어디다 닦았어? 여기가 어떻게 됐어? 반들반들했어요. 지금은 콧물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콧물은 누가 내보내는 걸까? 그렇지, 뇌예요. 콧물은 누가 내보낸다? 네. 자, 그러면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균이 주로 어디에 머무느냐면 목에 머물러요. 그래서 목을 기관의 입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라는 이 입구가 기관의 구멍인데 감기는 폐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니까 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목에 걸려요 주로. 그런데 목에 있는 부위를 또 우리 이름하여 무엇라고 부를까요? 여기 양옆을? 그렇지, 편도. 그리고 또 인후, 뒤에는 후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감기가 올 때 신호가 또 하나 오는 게 어디로 온다? 편도선으로 옵니다. 그럼 편도선이 부어요, 안 부어요? 부어요. 부어서 더 심해지면 편도선 뭐라 그러죠? 편도염. 염이라 그래요, 염. 기관이 부으면 또 기관염. 더 세로 내려가서 기관지염. 더 심하면 폐염. 자,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을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감기가 오면 콧물을 흘렸는데 지금 왜 콧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 계시나? 왜 요즘 콧물 안 흘릴까? 희한하게 모두가 안 흘려. 모두가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콧물 나기 전에 병원 가니까. 아, 그것도 있지만 공해가 있어. 자, 그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즘 왜 콧물을 흘리지 않을까? 예? 그렇지. 비슷하게 했어요. 예. 요즘은 몸을 춥게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자, 옛날로 또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구조라는 것은 온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루목은 어떻게 해요? 절절 끓어요. 그런데 옛날에 창문은 뭐로 만들었죠? 창호지. 그런데 그 얇은 종이라는 창호지로 만들었고 아루목은 절절 끓으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에도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는데 입이 밖으로 나오면 추운 겨울에 뭐가 보여? 소리. 느낌. 김이 보여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하던 옛날의 집은 집안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 아파트 안에 겨울의 온도가 몇 도일까? 25도 심지어는 30도까지 대표해요. 그러면 그 대피는 온도에 있다가
바깥에가 영하 10도라고 칩시다. 안에 온도가 25도라고 칩시다. 그 집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영하 10도라고 하면 25도와 10도는 또한 몇 도 차이 나는 거예요? 네? 35도가 차이 납니다. 그 35도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그것은 견디는 게 아니라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옛날에는 집 안의 온도나 집 밖의 온도나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기가 오면 방 안에서도 흘리고 밖에서도 흘리는 게 뭐였습니까? 콧물이에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코 주위가 항상 시려운 거예요. 코 주위가 시려운 데다가 감기가 오게 되면 코 속에도 바이러스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버린다? 콧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즘엔 그 기능과 능력이 우리 몸에서 상실됐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상실됐느냐? 겨울을 겨울답게 지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러면 콧물을 흘리란 말이냐?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를 이해해야 되고, 감기는 옛날에는 3일이면 다 나았어요. 근데 요즘 몇 달이 걸려도 낫지 않더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는데, 자, 지금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아시죠? 그때 총칼 가지고 싸웠어요. 2차 세계대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는 뭐 그 뒤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가 무엇과의 전쟁일까요? 코로나. 그렇죠. 옛날에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념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이러스 전쟁이 바로 3차 대전이고, 그리고 공기 전염이 3차 대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살아남고 싶어요? 아니면 깨걸러 가고 싶어요? 살아남고 싶어요? 대답하지 않은 사람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3차 대전이라는 바이러스 전쟁, 공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알아야 돼요. 그걸 저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 한글로 해서 살아남기 위한 짓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해를 하고 어떤 짓을 해야 될까라는 걸 말씀드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옛날과 다른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 몸을 이러한 바이러스 3차 대전으로부터 지켜내기가 쉬워졌을까? 어려워졌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그처럼 그 모든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거리예요. 그 먹거리에는 수많은 항생제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방부제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 쌓일까 안 쌓일까? 그것이 독소로 쌓일까? 맛있는 양념으로 쌓일까? 전부 독소로 쌓입니다. 그 독소를 해결하는 게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가운데 뭐냐면 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은 간이 다 힘들어 지쳐 있을까 안 지쳐 있을까? 그래서 간 중에 제일 많은 게 지방, 제일 많다고요. 그런데 그 지방간이 악화되면 간경화, 더 심하면 간경변, 더 심하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큼 나이 40, 50, 60 되면 남자들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지방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다. 근데 왜 다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기는 필요할 때 올까요? 쌩쌩할 때 올까요? 필요할 때는 내 몸에 무엇이 떨어졌다는 걸까요? 아니 면역, 무슨 면역이게.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건 내 몸에 무엇이 없다는 소리야? 힘이 없다는 게 힘이. 힘은 한글입니다. 그 힘을 한자로 뭐라 그럴까? 힘령 말고 다른 말로 원기예요 원기.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라는 것은 원기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힘이 부족해지다는 것인데, 그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감기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원기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원기라는 힘이 있으려면 그 원기는 공짜로 생긴 걸까? 원기가 내 몸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네? 운동 또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잘 싸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있는데 뭐 얘기해 보세요. 또 많이 웃는다. 아 많이 운다 좋지. 또 노래도 부른다. 산단 아까 했고 긍정적인 마인드.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데 이 얘기를 하느라래요. 내 몸이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 따뜻하게 하고 운동도 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고집거리를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고집거리를 안 하더라고. 운동 좀 해도 너 안 해요. 그거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라 얘기해도 왜 이렇게 잘 먹고 죽은 귀신 탓하면서 왜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기름에 튀기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결국은 지방간 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간을 많이 일하게 할까 적게 일하게 할까. 남들이 안 해도 될 일은 나 혼자 그거 다 맛있게 먹고는 그런데 거기다 또 소스를 쳐잡숴서 안 잡숴. 거기 또 뭐 고기 잡순다 하면서 고기 또 소스 또 쳐잡섰지 뭐 이거 쳐잡수 저 그렇게 쳐잡수다.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몸의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떨어질 그 짓을 누가 했다? 그 벌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3차 대전이라는 이 시대에 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자는 이유는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힘들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슬로건으로 바로 무슨 얘기하냐, 어차피 해야 할 거 이왕이면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걸을 때 좀 빨리 걸으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지만 일어나서 발 뒤꿈치 들고 서 있으라니까. 그리고 기마 자세 좀 하고 있으면 어디가 튼튼해진다? 허벅지는 꿀벅지가 돼야 돼? 가시나무 새가 돼야 돼? 가시나무 세요. 그럼 내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솔직히 말해 꿀벅지 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꿀벅지는 여자도 남자도 공통점으로 꿀벅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너무 게으르더라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확진자가 몇 명에 도달한다? 지금 5천만, 지금 4천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좀 4천만 넘습니다 이제. 죽는 사람도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을까 적을까? 적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산균 음식을 그래도 매일같이 먹는 나라는 어디야? 바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요즘은 그 유산균 하나 더 안 들어있는 피자 한 판 때리래. 어? 그 유산균 하나 더 안 들어있는 그거 버거킹 이따 많은 거 갖다 사다 먹으래. 그러니까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 된장찌개. 다 같이 시작. 된장찌개. 더 좋은 건 청국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 된장, 간장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묵은 김치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게 뭐라고요? 묵은 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의 80%는 누구 손에 달렸을까? 말은 잘해. 그런데 여러분 주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의 식탁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소중한 누구의 건강도? 남편이요, 남편. 나야 당연한 거지. 내 탓이니까.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남편은 확실하게 내 걸 믿어요. 이쪽에 있는 분은 이거래. 다음에 맨날 꼬집어야 그게 되냐고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죠.
잊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준비하는 식단에 그 식단의 결과가 그 가족의 건강에 80%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요, 그 식단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의 3대 4대를 이어 내려가는 바로 유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누가? 바로 주부님들이라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19 이기기 위해서는 먹거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는 게 누굴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순환이 잘 돼야 한다고? 혈액을 갖다 한글로 뭐라 그러지? 피예요, 피. 이게 무슨 순환이 잘 돼야 돼? 피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피라는 것은 맨날 가서 수혈 받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내 몸속에 얼만큼의 피가 있으며 그 피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거를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 시작.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피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피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필요한 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를 이야기할 때 피의 대부분은 뭘까요? 물이에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뭘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 가까운 게 물입니다. 피 속의 83%가 물이에요. 세포라는 60조 개의 세포마다 90% 이상이 물입니다. 수정란의 99.9%가 물이었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중요한 물을 여러분들을 많이 잡숫고 있어요? 안 잡숫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근데 물 잡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물 잘 잡숴야 돼요? 네. 그럼 물은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할까? 죽은 물을 먹어야 할까? 살아있는 그럼 다 같이 커피는 죽은 물이야? 살은 물이야? 말은 잘해요. 그런데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뭐 어디가 덧났는지 어떻게 했니? 그 커피를 이렇게 챙기더라고. 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피가 뭐 암에 좋다고? 미안합니다. 그거 다 커피 장사꾼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장사꾼이라고 전 세계 커피 산업이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 밀가루도 전 세계 밀가루의 그 유통량이 어마어마할까? 어린 반포나 칠까? 바로 그 밀가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사장, 그 거식갱이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쌀 무슨 쌀? 금쌀. 그냥 김포쌀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이천에서 이천쌀 잘하는 사람 있어요? 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피가 무슨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건강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 얼굴이 좀 빛나고 있어요? 안 빛나고 있어요? 일부러 좀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따뜻하니까. 이 따뜻한 거 얘기가 또 생각난다. 여러분 비타민 D라는 게 뭔지 알죠? 네. 비타민 D는 무엇에 의해 생성된다? 햇빛에 생성돼. 근데 요즘 햇빛을 많이 봐야 안 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강변이라든가 안양처럼 제가 걷습니다. 있다고. 그럼 어떤 아주머니들이 이게 나와요. 얼굴을 마스크가 아니라 완전 뒤집어 써. 모자 쓰고 장갑 껴. 햇빛이 닿을 데가 없어.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피부를 뭐 하얗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대. 피부는 하얀 게 건강해 보여요? 구릿빛이 건강해 보입니까? 여자분들도 그 보디빌딩이라는 여자들도 해요. 요즘 보면 그 여자분들이 일부러 선탠을 해가지고 구릿빛을 만듭니다. 근데 구릿빛을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햇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햇빛을 자주 못 보더라도 비타민 D는 좀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능한 비타민을 잡수니까. 자, 얘기 또 넘어가죠. 어떻게 그 햇빛 얘기 거기까지 갔어요? 자,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은 반드시 다 세 가지입니다. 몇 개라고요? 세. 첫 번째는 산소, 두 번째 물, 세 번째 뭘까? 세 번째 뭘까요? 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잡수는 음식물이에요. 저 바나나 잡수는 게 그 음식이 바로 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 산소와 물과 음식물이라는 이것이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어디로요? 코로, 입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것이 피가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어디서? 위. 그래서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충분히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그 됩니다. 물은 들어갈 때는 자연히 녹아 숨쉬는 물은 깨끗한 물이었지만, 그래 커피 마음대로 먹어 그러면, 어? 사이다 콜라 먹으면 어떻게 되나 다 아시죠? 근데도 그럼 또 좋아요. 콜라는 중독이 될까 안 될까? 네. 커피는 중독이 돼 안 돼? 돼요. 중독되는 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도 있지만 우리 몸 전체를 다 같이 손가락 펴기 시작 하나씩. 우리 몸의 전체를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소통시키는 뇌가 누구다? 뇌예요. 그런데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중독은 뇌가 중독되는 거야? 내 마음이 중독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 뇌예요, 뇌.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술을 한 잔 먹었어, 담배를 좀 폈어. 얼마나 속이 아프고 어지럽고 콜록콜록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악착같이 해.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걸 뇌가 어떻게 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무시한 걸 반복되면 뭐가 된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그 중독은 누가 되는 거라고? 뇌가 되는 거예요.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뭘 제일 싫어한다? 중독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중독에 빠지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찾아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아멘. 네. 제가 또 주문할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갑시다. 이제 위장에서 했잖아요. 물을 먹었잖아. 물은 12만 kg 넘는 우리 몸 전체의 모든 혈관을 통하여 몸 60쪽의 모든 세포에 공급한 찌꺼기를 물로 다시 걷어와요. 그래서 그 물이 나오는 곳을 어디라고 하죠? 오줌. 적어도 그러면 오줌 양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근데 오줌 양이 많으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 물은 마음대로 이제 답은 다 합쳐줬으니까. 근데 물은 차가운 물을 먹어야 돼? 따뜻한 물을 먹어야 돼? 특히 이런 추울 때는 더욱 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점심을 잘 먹은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와서 뭐 한 잔씩 들고 갑니까? 거기 속에 뭐가 띄워져 있어요? 우리 몸속에 위에는 발효 온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몇 도일까? 그게 37도예요, 몸속은. 그런데 음식을 잘 먹고 그 얼음물이 들어가면 온도를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아르목에 묻어놓은 그 메주를 갖다 덮어놓던 이불을 치워버리면 메주가 잘 떠 안 떠? 뜬다는 얘기는 한자로 발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그러고 있으니까 정자수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정자수가 5분의 1로 줄었답니다. 5분의 1로. 그러니 그 5분의 1로 줄은 정자가 비리비리한 게 가가지고 그 비리비리밖에 더 낳겠냐고. 근데 그 비리비리가 나왔는데 코로나19를 딱 마셨어. 그 살겠어? 죽겠어?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남자들이 정자가 5분의 1이 아니라 다시 5로 회복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정말로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이 빵빵 나가고 소변이 날아가는 파리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누가 그냥 업어도 모를 정도로 그냥 업어가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 거야. 그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 그리고 내 마음은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원수를 사랑해. 왼뺨을 때리니까 어디까지 내밀어? 오른뺨. 오리를 같이 가자. 몇 일 가? 10일 가. 속옷을 가니까 어디를 갈래? 겉옷을 갈래. 여러분들 이 얘기를 믿습니까? 오늘 좀 이상하게, 오늘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전에 소화 얘기했고 소변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변은 우리 몸에 들어간 물의 종말 처리를 소변이라 하고 음식물의 종말 처리가 뭘까요? 아시는 분? 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뭘 대변은 무슨 대변이야? 아유, 난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밉더라. 뭐 대변이야 대변이야. 다 같이 뭐라고요? 그렇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적어도 우리는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껏 잘 먹고 난 뒤에 설사하면 그거 꽝이야. 그냥 그 등심 안심 그냥 5만 5천 원짜리 그냥 들이 먹고 왔는데 그 다음 설사 작작해. 그거 마음대로 생각해. 그거 다 허당이라고요. 적어도 똥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이렇게 팔뚝 좀 보여봐 이렇게. 이따만 해야 돼. 이따만 해야 돼. 이따만 하는 게 하나 뚝 떨어지고 그냥 아이 시원해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저쪽 집 남편은 그 내 고생하는 거 맨날 변기가 맨날 막힌다면서요. 그럼 똥똥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기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집 남편 똥덩어리가 이만하면 저녁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라고 이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양분을 만들고 난 음식물 종말 처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똥. 다 같이 손으로 이렇게 7개 얘기할 거야. 똥은 물 위에 떠야 한다. 황금색이 돼야 한다. 네? 바나나 형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잔변감이 없어야 한다. 냄새가 없어야 한다. 하루에 한두 번 가야 한다. 마지막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햇빛 없어지면 안 되노. 아무튼 이 대변이 자 기억하십시다. 가만있어. 내 평생에 그런 적이 있든가 없든가.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있었겠지. 한두 번. 안 왔다고.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살아가기 위한 남은 평생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은 제가 일러드린 요것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뇌. 제2의 뇌는 누굴까? 제2의 뇌는 어? 아이, 우리 대표님. 저 우리 부지점장님 거야 이거. 제2의 뇌는 뭐라고? 손이에요. 제3의 뇌를 아시는 분? 다 틀렸어. 제3의 뇌는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우리는 장관이라고 해요. 장관.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의 면역의 80% 70%를 어디에서 담당할까? 바로 장이에요. 장에서도 마지막 종말 처리하는 1.7m가 되는 무엇이다? 대장. 대장은 소장은 정 가운데 쪼글쪼글 이렇게 있어요. 대장은 상행결장, 그러니까 위장, 그리고 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장, 십이지장, 그 다음에 맹장, 그리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끄트머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똥꼬. 그러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뺑 감싸고 있는 게 누구다? 대장. 이유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하려면 2시간 걸리니까 아무튼 그런 것만 알고 그럼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 우주의 75% 그리고 우리 몸속의 63%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에너지원 아시는 분 뭘까? 수소. 맞아, 수소. 너희 또 와.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수소라고 시작. 수소. 여러분들 공부 하나 합시다. H2O가 뭘까? 물이에요. 어? 근데 O가 뭘까? 산소. H가 뭘까? 그렇지. 수소 두 고에 산소 하나가 붙으면 뭐가 된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것은 산소와 그렇지. 우리 몸의 63%는 무엇이다? 수소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제가 수소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우주로 뿅 날아갔어요. 1억 년이 지나도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고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거까지 어차피 얘기 나오고 요거 좀 얘기합시다.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산소가 다 좋은 산소일까 나쁜 산소도 있까? 그 나쁜 산소 이름이 뭐라고 할까? 아니 또 활성산소 누가 그랬어? 이리 와. 맞아요. 활성산소. 우리 몸 전체의 90% 이상은 무슨 산소 때문이다?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에? 그 얘기가 자세하게 되면 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뭐 이렇게 뭐 전자 플러스 이런 걸 한참 얘기하니까 그거는 집어치우고 아무튼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뭘 부추긴다? 산화를 부추겨요. 뭘 부추긴다? 산화. 산화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산패. 뭐라고요? 산패. 그러다가 다른 또 말로 하면 부패. 뭐라고요? 부패. 부패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병은 무엇이다? 염증이에요. 피부가 고장나니까 뭐야? 피부염. 눈이 고장나니까 안염. 코가 나니까 비염. 입이 치주염, 설염, 후두염, 인후염 다 오죠. 귓구멍이 그러니까 중이염. 무릎이 안 좋으니까 관절염. 간이 안 좋으니까 간염. 위장이 안 좋으니까 자궁이 안 좋으니까 우리 몸 전체는 모든 게 다 염증이에요. 그런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수소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몸에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어디다? 대장이라고 누가 그랬어? 그거 고맙잖아. 바로 장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대장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까? 그렇지, 똥이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쉬워요. 똥은 매일 싸야 돼? 한 달에 한 번 싸야 돼? 근데 그거 아까운 지가 일주일에 한 번 싸? 아깝대?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선 매일같이 변을 보는데 임금님의 변은 그 의사가 맛까지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적어도 맛을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보진 않아도 맛보진 않아도 눈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똥은 싸고 오라 그래. 대변 뭐 보고. 그래서 보고 오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 그냥 보지도 않고 물씩 내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내 똥도 보지만 남편 이리 와. 남편 똥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무엇부터 검사해라? 그렇지. 자녀 똥부터 검사해야 돼요. 이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고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전설, 나라, 삼철 이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내가 매일 해야 되잖아.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를 이 세계 3차 대전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요. 이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범국민건강 홀로서기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내 몸을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산은 누구다? 뇌. 뇌는 한 가지만 좋아해. 많아야 세 가지야. 첫 번째, 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그렇지. 근데 그거는 두 번째야.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물도 맞아. 근데 산수화물은 같이 올라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긍정적과 비슷한 거야. 뭐야 그게? 스트레스 푸는 게 뭐야? 웃음. 그렇지. 웃음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한글로 뭐라 할까? 아니야. 그건 한자고. 웃을 때 나는 무엇이 생긴다? 아니야. 무슨 엔돌핀 생기겠지만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는데 백날 웃어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이다? 기쁨. 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웃음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웃음 치료사. 근데 뇌는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한없는 바보야. 그래서 그냥 웃음 치료사가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웃겨가지고 깔깔 웃었어. 그래도 뇌는 그걸 속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뇌를 웃게 해줘야 돼요. 뇌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해 보지만 그들을 얘기해 보면 하루에도 초가집 3개, 기와집 10개,
아파트 두 채를 모래성으로 맨날 졌다 걸었다 한대. 응? 밤에 설쳐요. 밤에 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데 하루에 몇 시간 자야 할까? 8시간을 자야 됩니다. 최하 7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면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아깝대. 그거 80년 살고 50년밖에 못 살아요. 아낄 게 따로 있지. 잠이 뭐라고요? 말은 잘해. 아니 그 보약 내버려 두고 매일 가서 한약 백날 먹어라. 백날 먹어봐 그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뇌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뇌를 웃게 해주세요. 그 뇌가 제일 필요한 게 산소와 물과 영양물질. 머리로 무엇이 잘 돼야 한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혈액순환. 근데 그 피는 깨끗한 피여야 할까? 더러운 피여야 할까?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한 피를 만드는 짓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커피 선택해. 맨날 삼겹살 선택하라니까? 칼국수 매일 먹어. 애들한테 라면, 야, 그 라면 있잖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3의 뇌는 뭐라고 했다? 빨리 딱 나와야지. 바로 대장, 장. 라면 먹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한다? 대장이 제일 힘들어한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그 유해균이 아닌 유익균, 좋은 균의 먹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균의 먹거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맞아. 이리 오세요. 바로 식이섬유예요. 근데 식이섬유는 어디에 많이 있다? 야채. 그렇지. 야채. 그리고 곡물. 나는 왜안 해? 예? 야채 곡물에 있어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 많이 잡숴야 되겠죠? 네. 그럼 또 하나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내 몸속에서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시는 분? 피인데, 피되기 전, 영양소인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유자로 시작해. 유산균도 있죠. 효자로 시작해. 그렇지. 유산균이 효소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충실한 효소가 있다는 것이요. 내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효소가 개수가 적어진 것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효소가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효소는 소고기 갖다 효소 만드는 거 봤어요? 에? 효소의 재료를 여러분들이 먹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야채, 과일, 곡류, 해조류. 그게 바로 효소의 재료예요. 그런 걸 근데 그 중에서 효소 재료 좋은 게 있을까 없을까? 좋은 게 있죠. 매실도 그 중에 하나죠. 등등등이 있어요. 그건 다 음식 시간에 알려드렸고 아무튼 그런 걸 만들어 잡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하나 더 소화대변, 소변 다 얘기했어요. 이제 마음의 효안도 얘기하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위한 내 몸의 체온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모든 먹는 것도 혈액순환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다 뭘 유지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체온이에요. 그럼 적어도 내가 정상 체온이 됐다는 것은 손발은 따뜻해야 돼, 차가워야 돼? 내 손발이 따뜻하고 아랫배가 따뜻한 거를 남편만 알아야 돼? 저 건너편에 거시기도 알아야 돼? 남편만 알아요. 저 거시기도 알려줬다면서. 애인만 알아야 돼. 오늘 제가 여러분들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줘 제가 좀 망가졌습니다. 알아야 된대요. 이리 와! 자,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내 몸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가 알아요. 그럼 내 몸이 차가워. 그 손발이 얼었잖아. 나한테 아랫배가 냉골이야. 그걸 빨리 고쳐야지 그러면. 그리고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럼 적어도 저한테 와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럼 내 손발이 차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자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를 돌리는 누가? 심장이 우리 몸의 체온의 50%를 담당해요. 나머지 50%는 누가 담당할까? 아시는 분? 물. 아니야. 네. 어? 네. 뇌는 장. 아니야. 근육이에요, 근육. 나 맞았다. 나 못 들었는데? 얘기했어? 들었어요. 자, 좋아. 자, 시간 많이 가니까 제 시간 끝날 때 했죠. 자, 그럼 끝내야지. 그럼 빨리 끝내라고 얘기해야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50%는 심장에 나머지 50%는 누구다? 근육이다. 근육을 여러분들 근감소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근육이 부족한 것도 병이다 아니다? 병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체온 조절이 돼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해야 되는데 근육이 부족하면 척추는 당연히 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뭘 짚어야 돼? 지팡이. 맛이 간 거야. 그냥 근육이 있어야 적어도 그럼 근육도 근육이지만 남자 근육이 많아야 돼, 여자 근육이 많아야 돼. 다 많아야지. 뭐 여자만 있던데.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을 채우기 위한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운동 다 아시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은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범 국민 건강 홀로 서기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암이라든가 어려운 질환이 있을 땐 연락하시면 제가 상세히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다 손 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